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무조건 쓸어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어디에 사야 추세 우상향, 많게는 50%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7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독자 5만 명 달성 구독자 이벤트로 좀 많은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2차 전지 시장 전망 플러스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쩐 자료집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자료집이에요. 직접 만든 거고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 충분히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를 어디에 사야, 어떤 가격에 사야 쓸어 담았을 때 50% 이상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아시겠지만 우리 이 자이언트 스텝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급락이 나아졌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잡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로 인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국내 시장이 더 빠지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정말 많은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고점이 96,800원, 우리가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그 순간에 하락이 시작되더니 현재 57,600원, 거의 반 토막 가까이 하락세가 나와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 코로나 19 당시의 이 저점 가격 또는 바닥 가격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이며 어느 가격에서 반등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이 오면은 무조건 쓸어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58,000원 선도 위태위태하다 하면서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연저점을 찍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57,900원까지 하락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미국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삼성전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하락했다. 글로벌 고강도 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삼성전자를 향한 압박이 커졌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미국이 7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와주면서 아마 이렇게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진행되지 않나.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이언트 스텝은 0.25% 금리 인상하면은 일반 금리 인상, 0.5% 금리 인상하면은 이거는 빅 스텝, 0.75% 금리 인상하면은 이걸 우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졌죠. 근데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아니 금리 인상이 또 나오고 또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또 지금 상황이 계속 경기 침체로 간다면 이거 삼성전자 이거 정말 장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오만전자 수렁에 빠진 삼성전자가 증권가 목표가 또 하향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5만 원대에 눌러앉았습니다.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기회를 잡지 못했고요.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디램 가격 하락 전망이 목표 주가 하락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더 하락이 내려온 5만 8천 원 라인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3거래일 연속 6만 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5만 전자로 내려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의 흐름세라고 비슷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상승세를 그냥 다 돌려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날 2,149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989억 원, 1,153억 원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잇따라 내려갔고요. 현대차 증권이 9만 1,000원에서 8만 2,500원, SK증권이 9만 8,000원에서 7만 5,000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 둘 다 목표 주가가 일단 50%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매크로 우려와 3분기와 4분기 디램 고정 가격이 전분기보다 약 3% 그리고 약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 이익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과거 금융위기와 디램 가격이 급락하던 2019년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이 나온다 한들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의 위기관리 능력과 성장성이 반영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닐까. 근데 웃긴 거는 목표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과매도라고 얘기는 했지만 목표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증권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망에 따라 DX 부문 실적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SK증권 연구원이 이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둔화를 우려하면서 IT 제품 가운데 가장 큰 성장을 기대했던 스마트폰에서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노트북과 가전 수요 악화로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DX 부분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다운턴 하강 국면 우려와 모두 반영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2018년에 1.09배, 2019년에 1.5배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 목표가가 다 하향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가가 대략 한 10%씩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태구나. 절대 좋지 않은 거죠. 왜 그만큼의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일단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처는 반도체고 그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디램입니다. 그래서 디램의 성장성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성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램이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있고 D램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말 그대로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D램은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저장이 되는 이 저장 장치가 D램이고, 컴퓨터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낸드 플래시 SS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램에 따라서 상당히 삼성전자의 등락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DDR5마저 차세대 칩 양산이 연기가 되면서 D램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게, 이게 뭐냐? DDR5입니다. DDR5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버전이 있어요. DDR1, 뭐 DDR2, DDR3, DDR4 해서 현재는 DDR4인 거고, 이게 이제 DDR5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D램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DDR5로 넘어가려면 DDR4에서 쓰던 모든 것들을 DDR5에 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세대 교체라 불러요. 이제는 세대가 교체가 된다. DDR4에 맞춰 있던 모든 부품들을 DDR5로 바꾸는 시기가 오는 거고, 그 DDR5로 바꾸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DDR5의 수요가 늘어나겠네, 성장성이 있겠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DDR5에 대한 칩이 양산이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더 끼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D램 차세대 규격인 DDR5의 도입이 지연이 되면서 하반기에 살짝 더 주가가 밀렸다는 거예요.
DDR5를 장착할 수 있는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칩 사파이어 레피즈의 대량 생산 일정이 연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램 업황을 돌려세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였으나 연기가 되면서 주가 하방에 압박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최하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대량 생산이 좀 지연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에는 복잡성이 따른다. 우리는 계획했던 초기 재고를 고객사에 전달했지만 제품을 보기 위해 더 많은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라 얘기를 했고요. 대량 생산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연말에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사실상 좀 미뤄졌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레피즈를 지난해 3분기에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1분기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일정도 차질을 또 이제 전쟁을 하면서 비춰지면서 상반기에서 또 하반기로 또 밀리게 됐는데 또 하반기도 또 미뤄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파이어 레피즈는 고객사들의 인증 등 제반 이유로 인해서 3분기까지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밀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DDR5를 위한 건데 DDR5가 어떻게 보면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밀리면서 같이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DDR5에 대해 미래형 첨단 산업의 키를 진 게임 체인저라고 기대감을 나타냈고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도 지난 2월 DDR5 마케팅 일환으로 게임기를 후원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14나노미터 DDR5 D램을 업계 최초로 양산을 했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미뤄진 거죠. 그래서 DDR5가 얼마나 좋냐? 4에 비해서 속도는 2배 빠르고 전력 효율은 30%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DDR5는 기존 DDR4에 비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더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 디램 가격 흐름이 부진한 상황에서 또 미뤄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연이 뭐 디램 가격 자체를 낮출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램 가격 맞추고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가에 영향을 끼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삼성전자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디램에 대해서 이번에 사파이어 레피즈 이번에 인텔에서 만들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연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5% 빠질 거 솔직히 7%, 8% 빠지게 만든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뭐다? 사실상 이 삼성 자체적으로 연기가 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바로 3나노 파운드리 양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왜 비싸고 왜 기술력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반도체를 요만하게, 요만한 반도체를 요만하게, 요만한 반도체를 요만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안 보일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정말 이만큼 들어가던 반도체 기계가 이젠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소형화 그리고 소형화에 따른 조금 더 이제 고급화 그 다음에 좀 더 체계화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가 비싸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그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비싼 기술력이고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거를 우린 나노 기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나노 공정해서 5나노 공정, 7나노 공정, 10나노 공정 이렇게 부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노 공정을 아무나 못하는데 그 중 하나가 삼성전자고 TSM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다 신기술인 이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 양산을 목표로 삼았던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의 양산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 기술력으로 따돌리면서 본격적인 추격전을 펼치려는 계획도 수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신기술이 나오려고 했던 일정이 미뤄지니까 당연히 주가에도 좀 지지부진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나노미터 공정은 당초의 목표였던 올해 상반기 양산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아마 3분기 양산이 될까라고 했는데 이 또한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현황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 상반기였습니다. 근데 늦으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도 미뤄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TSMC는 올해 하반기 양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TSMC를 따돌리고 먼저 하자였어요. 근데 이게 좀 미뤄진 거죠.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조금 하락을 한 거고 4월 28일 실적 발표 당시에 올 2분기 3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을 통해 TSMC 대비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당 공정 비중을 확대하고 수율도 안정기도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10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 개발은 최첨단 기술력이 요구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초미세 공정인 만큼 성능뿐만 아니라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얼마나 빨리 수율을 끌어올리는지가 중요한데 업계에서는 포물선 궤적으로 반도체 수율과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램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개발 중이던 3나노 공정의 수율은 최근까지도 단계별로 세워뒀던 기존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뤄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율이 60%는 돼야 고객사와 양산을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나노 공정 양산 시점은 현재 개발 속도라면은 3분기에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속도가 좀 느려진 거죠. 그래서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1분기 파운드리 업체 실적에서 삼성전자는 탑 10 중 유일하게 전분기보다 매출액이 줄었고 TSMC는 1분기 매출액이 작년 4분기보다 늘어났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무조건 올해 3나노 공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만큼이나 지금 이 미뤄진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원자재 사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3나노 공정까지도 미뤄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DDR5도 미뤄졌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이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양산도 미뤄졌다라는 거예요. 다 언제로? 최소 다 3분기 이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당연히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 좋았구나. 그래서 이번에 뭘 했습니까? 이번 승부수를 던졌죠. 삼성전자가. 무슨 승부수를 던졌습니까? 이번에 삼성 사장단에 이어서 임원 240명을 총 집합시켰습니다. 왜? 긴급 전략회의. 지금 우리 디램도 밀리고 그다음 파운드리 3나노 공정도 밀리고 다 밀렸다.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이번 이종 부회장이 다 모았습니다. 지금 무급입니다. 무급. 이종 부회장은 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 240여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유럽 출장 이후 강조한 기술 중시, 우수 인재 확보, 유연한 조직 문화 등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전제로 이제 하반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토론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 TV 가정, 완제품 등 나간 DX 부분은 21일에서 23일 수원 본사에서 반도체를 통과한 DS는 27일, 29일 경기도 화성 사업장 등에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4년 만에 상반기에 열리는 전략회의입니다. 그러니까 4년 만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풀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못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가석방이 되고 사면 이전에 진행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3학기 열었던 회의를 2019년 연 1회로 간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은 거의 개최를 못 시키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제품 판매 부진, 공급망 차질, 금융시장 불안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수익성이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이제는 우리도 정말 전략회의를 세워서 제대로 한번 성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X 완제품, DS 반도체 부분 모두 공급망 문제와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전사적 자원 효율화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 의제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DX 부분에서는 제품 판매를 당연히 완제품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 리스크를 좀 해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주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외 투자를 이게 M&A겠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방에 사장부터 임원까지 싹 모아서 긴급 회의를 4년 만에 진행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4년 만에 누가 이재용 부회장이 몇백 명의 지금 임원들 사장단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기합을 한번 준 거죠. 왜? 위기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악재는 다 나왔고, 그리고 악재가 다 2분기까지였고 3분기부터는 회복되는 구간이다. 그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 3분기 이슈가 뭐 한 개도 없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삼성의 이번에 획기적으로 나오는 갤럭시 Z 폴드 4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까지도 대박이 났는데 이제 4도 대박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제일 좀 폴드를 쓰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이 폴드 가운데가, 물론 이제 1, 2, 3 올라가면서 주름이 많이 안 지긴 해요. 하지만 아예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접힌 부분이 티가 안 납니까? 무조건 나죠. 그래서 주름이 더 펴졌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4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4의 화면 주름이 전작 대비해서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전망되고 있고요.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폴드 3, 오른쪽에 있는 게 폴드 4인데 누가 봐도 이게 선명하고 좀 덜 선명하죠. 그러니까 주름이 조금 더 펴졌고 덜 접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품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같은 각도에서 촬영했고 사진의 우측에 있는 게 폴드 4고 덜 주름을 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8월 10일에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폴드 4 전작에 비해서 디자인은 유사하나 화면은 더 커지고 카메라 성능이 더욱 더 향상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6인치 디스플레이가 늘어났고요. 6.2인치 외부 디스플레이가 또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그대로고요.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난 폴드에 비해서 카메라나 액정이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다? 이번 언제? 8월 10일입니다. 이번 8월 10일에 뭐가 있다고요? 삼성전자 이 갤럭시 폴드 4에 언팩 행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DX 부분의 매출을 누가 스마트폰에서 이번에 보여줄만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는 뭐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최근에 많이 팔리는 게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블이 정말 많이 팔립니다. 왜? 전 세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슈가 있네요. 그거에 더불어서 진짜 삼성전자를 주도할 수 있는 이슈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냥 이 스마트폰은 솔직히 도와줄 뿐, 이거는 거들 뿐인 거예요. 바로 이거죠. 당전까지 이재용 사면 공감대 나눠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최근에 의원들이 모여서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번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은 무조건 사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박 의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을 계기로 이 부회장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면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진짜 오너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오너를 확실하게 오너리스크를 없애고 삼성전자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월에는 가석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떠나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특사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략산업 선점, 경쟁, 초격차를 좀 이루게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대 대통령이 취임 초 특별 사면을 단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귀국해서 이번 8월 특별 사면이라든가 아니면은 8.15 광복절 사면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을 통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취업 제한이라든가 족쇄를 걷어내고 오너 리스크를 없애고 주가 상승을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방한했죠? 오자마자 삼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역할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450조의 정말 역대급 투자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무조건적으로 이 반도체 투자를 미친 듯이 하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공장 짓고 한국에도 공장 짓고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여론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론이 좋아야지.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몇 대 몇? 대략 68.8%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다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족쇄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고 있다? 이번 이 임원단 그리고 사장단 긴급 소집이 바로 사면 직전이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복권을 통해 경제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사 경영진 25명을 긴급 소집해 사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정기적인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앞두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라고 이번에 극복을 하고 이번에 어떻게든 삼성전자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석방 상태에 놓인 이 경영 보폭을 더 넓히기에는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론은 60% 이상 이미 이재용 부회장을 놔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다 분위기로 봐서는 사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언제 이번 6월 말 나토 지나서 7월에 충분히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면에 대해서 뭐 특별 사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8.15 광복 이 사면에 대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건데, 사면이 뭐 솔직히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강조하던 얘기인데 과거 고 이건희 회장 때도 항상 사면할 때마다 영향 끼쳤다라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액과 그 다음에 리스크거든요. 보시면 1995년 검찰 조사, 96년 징역, 이 95년, 96년에 삼성전자 악재가 뜨고요. 근데 보시면은 투자가 그대로죠. 투자 그대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개천절 특사를 받게 되면서 매출액도 말도 안 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복귀되면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2007년도에 리스크가 터집니다. 폭로가 터지면서 매출액이 또 올라가다가 맙니다. 근데 여기서 자 올라가는 상태에서 30%쯤 뭐 20%쯤 올라갔죠. 20% 올라갔다면 여기서 사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 계속 말도 안 되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폭로할 때보다 몇 배, 대략 5년 만에 2배 이상 매출액이 폭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에서 96년, 2007년에서 8년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쭉 당겨서 1995년에서 6년입니다. 1995년, 6년 주가를 보시면은 1995년 6년이거든요. 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이어졌죠. 근데 사면이 언제 이루어졌죠? 7년의 사면. 이때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우상향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빠질 때가 뭐냐면은 오너 리스크 있을 때고, 이 상승이 뭐냐 오너 리스크가 끝났을 때입니다. 주가 얼마? 말도 안 되는 7배 이상의 상승이 만들어졌죠. 그뿐만 아니라 또 언제 악재 있었죠? 2007년 8년입니다. 2007년 8년에 악재가 있었고요. 보시면 2007년, 2008년도에 급락 리스크 때 있고, 그 다음부터 언제 2009년도에 사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뭐 쭉 보시면은 그때 이후로 2009년도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상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확인한다고 했을 때 아니 이거는 과거 고 이건희 회장 때 아니냐, 어? 지금 이재용 부회장 때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입니다. 보시면은 삼성물산 합병 경영 확보 이런 다 이미 써 있는데, 일단은 이건희 회장 경영이 복귀됐을 때는 코스피 지수 대비 몇 배? 예, 한 5배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근데 논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뭐다? 코스피 지수가 1% 빠질 때 21% 마이너스 거의 20배 가까이 더 빠졌고요. 그다음 경영권 확보,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는 거의 10배 이상 지수 대비 상승이 나왔고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됐을 때는 대략 시장만큼만 움직였습니다. 근데 석방됐을 때는 얼마? 시장 대비해서 4배 이상 또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가 있냐 없냐, 오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주가 상승세가 많게는 10배에서 5배씩은 더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우상향 랠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를 살 거면 가격을 볼 게 아니다. 언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 그때 삼성전자를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는다. 그때부터 저는 50% 이상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브리핑을 가끔씩 해드릴 거예요. 아, 이제 사도 됩니다. 이제 해볼만 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꼭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언제? 7월에서 8월쯤 사면을 기대하면서 보고, 언제 사라? 사면 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사면 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료집이었죠? 이거였죠.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요. 시장 전망과 관련주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어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가 뜨냐? 바로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니 아까 전에 전기차 2차 전지 자료집 그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이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구독자 5만 명 이벤트 하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5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100% 무료고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구독자들만 둡니다. 그러니까 구독 꼭 하시고요. 구독한 다음에 이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 이 글 밑에 하트 버튼이 있어요.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어플 이 글 안에 들어오면은 하트 버튼이 있는데 이미 950분이 눌러주셨죠? 이거만 누르면 돼요. 다 무료입니다. 구독하는 것도 무료, 들어와서 이거 누른 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두 개만 해서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만 진행하니까 이 시간 맞춰서 기간 맞춰서 참여해서 자료집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는 이렇게 23일, 22일, 21일, 20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선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오늘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최근에 원숭이 두 창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있었고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이슈들 다 할 수 있죠.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다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6만 명까지 함께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딴 거 안 바라죠.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